자,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요 3번 문제거든요. 그래서 3번 문제는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면 1번부터 틀리면 나중에 다 틀립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요. 자, 그림과 같은 직류 분권 전동기가 있다. 단자 전압이 220이고 보극을 포함한 전기자 회로의 저항이 0.06이고 계자 회로의 저항이 180이고 무부하 공급 전류가 4A, 전부하 공급 전류가 40A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지금 부하가 없을 때의 공급 전류가 무부하 공급 전류겠죠. 그죠? 자, 근데 전동기에서 공급하는 측, 즉 입력 측은 어디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되겠죠. 그죠? 전압을 인가하는 측입니다. 자, 그럼 이때 흐른 전류 I 자체가 몇 암페어다? 4암페어다. 물론 부하가 없을 때 아시겠죠? 자, 근데 부하를 걸고 공급을 하게 되면 몇 암페어? 40암페어가 흐른답니다. 자, 그 다음에 무부하시 회전 속도가 1800rpm이라고 한다. 자, 이 전동기에 대해서 다음 강물음에 답하세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천천히 한번 잘 보게 되면 1번에 전부하시의 출력은 몇 킬로와트인지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 자, 아까 우리 2번 문제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토크 계산 한번 해봤죠. 그죠? 그래서 토크에서 우리 아까 출력 구할 때 어떻게 구했습니까? EIA로 구했죠. 그죠? EIA. 예, 자, 요것도 똑같이 분권 전동기거든요. 요거. 예, 그럼 구하는 방법이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같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출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라면 요 전동기에 뭘 알아야 된다? 기전력 1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도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전기자 전류도 알아야겠죠. 그죠?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둘 다 안 줬네요. 그죠? 안 줬으니까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조금 설명을 쉽게 드리기 위해서 회로를 제가 그려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아까랑 뭐 똑같이 분권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전압을 인가하는 측 V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입력 전류, 즉 공급 전류 I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전기자 측, 전기자에서는 기전력이 발생할 거고, 자, 그 다음에 공급 전류가 흘러서 일단은 첫 번째 전기자 전류로 이렇게 흐를 거고, 자, 두 번째는 이제 계자 쪽으로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를 겁니다. 자, IF, 그 다음에 RF.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1번에서 아까 뭐 구해야 된댔죠? 출력 P를 구해야 된댔죠, 그죠? 자, 그러면 P는 EIA로 계산을 한댔는데, 자, 둘 다 안 나와 있으니까 둘 다 구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단위를 한번 잘 보시게 되면 여러분한테 요구한 단위 자체가 킬로와트입니다, 킬로와트. 근데 기본적으로 출력의 단위는 뭐냐면 와트거든요. 그러면 요놈의 단위를 우리가 킬로와트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기전력식 여러분들 해봤죠, 그죠? 기전력식 E는 자, 분권에서는 V-IA RA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기전력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전기자 전류가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 지금 전기자 전류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부터 구해야 될까요? 당연히 전기자 전류부터 먼저 구해야만 뭐도 구할 수 있다? 기전력도 구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출력 구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전기자 전류는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하게 되면 자, 우리 키르호프의 1법칙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죠? 자, 유입 전류량과 유출 전류량 합은 어떻다? 같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요 회로를 봤을 때 유입 전류량은 뭐가 됩니까? I가 될 거고요. 유출 전류량은 뭐가 될 건데요? IA랑 IF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식을 한번 적게 되면 I라고 하는 요놈은 전기자 전류량, 계자 전류의 합과 어떻습니까? 같겠죠, 그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IA를 구하고 싶으면 어째야 되는데요? IA는 자, 우리 계자 전류가 넘어가면 부하 전류 I에다가
계좌 전류를 이렇게 빼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지금 무슨 출력을 구하라고 했냐면 전부하시 출력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때 공급된 전류 자체가 뭐가 돼야 될까요? 전부하시 공급 전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전부하시 공급 전류가 얼마라고 줬다? 40이라고 줬다. 자, 그러면 요 값은 지금 40이니까 40 그대로 두시고, 자,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계좌 전류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네요. 예, 그러면 계좌 전류 어떻게 한다? 구해야 된다. 자, 그럼 계좌 전류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게 된다면, 자, 분권 같은 경우에는 병렬 구조죠. 그죠? 그래서 요쪽이랑 죄송합니다. 걸리는 전압이 어떻다? 같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도 뭐가 걸린다고요? V가 걸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림을 다시 봤을 때 우리 V라고 하는 전압이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220V라고 주어졌거든요. 예, 자, 그래서 요놈이 220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지금 요 소리는 뭔 소리냐면 요 계좌 저항에 얼마가 걸린다는 소리냐면 220이 걸린다는 소리거든요. 자,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계좌 저항 얼마라고 줬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넘어가 버렸는데. 자, 계좌 저항이 180옴이라고 이렇게 줬네요. 180옴. 네. 자, 그러면 이때 요 걸린 전압 V라고 하는 요 놈은 제가 이렇게 계산해도 될까요? V는 IF, RF라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왜? 전압은 항상 전류 곱하기 저항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V도 알고 있고 계좌 저항도 알고 있습니다. 뭐를 구할 수 있죠? 계좌 전류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IF는 RF분의 V로 구할 수 있고, 자, RF는 얼마냐면 180. 그다음에 요 전압은 220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 값을 한번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1.2 정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1.2A. 자, 얘가 계좌 전류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계좌 전류 구했습니다. 1.2라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보던 요 식에다가 빼주게 되면 요 전기자 전류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전기자 전류 빼면 얼마입니까? 37.78인가요? 8.78이겠네. 자, 그래서 38.78 나온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전기자 전류를 구했으니까 뭐도 구해볼 수 있다? 기전력을 구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되게 복잡한 것 같습니다. 문제 자체가. 자, 그래서 이는 자, V 값이 얼마였냐면 220.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기자 전류가 38.78.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전기자 저항을 해주면 되는데 전기자 저항도 문제에서 줬을 겁니다. 얼마? 0.06이라고. 네. 자, 그래서 0.06. 자, 이거를 곱해주시면 바로 기전력을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기전력을 구하면 217.67이라 하네요. 자, 근데 구하는 게 이제 이게 아니었죠. 그죠? 우리는 뭐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다? 출력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다. 자, 그래서 출력 P라고 하는 요놈은 217.67에다가 자, 곱하기 전기자 전류가 38.78. 자, 그 다음에 우리 킬로와트로 만들어 주려고 뭐 한댔죠?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해 준다고 했죠. 그죠? 예. 자,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8.44 킬로와트. 자, 이렇게 나온답니다.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일단 8.44 킬로와트. 자, 그래서 여기다가 답만 일단 적어 놓을게요. 계산 과정은 제가 다 적어 놨으니까 이거 보고 참고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뭐를 구하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전부하시의 효율을 구하세요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전부하시 효율. 자, 그럼 효율이란 건 여러분들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다 필기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자, 효율이란 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력분의 출력으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몇 %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백분율까지 여러분들이 곱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효율 자체가 전부하시 효율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입력도 전부하시 입력이 될 거고요. 출력도 전부하시 출력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1번에서 뭐를 구했다?
전부하시 출력을 구했거든요. 그럼 뭐만 구하면? 입력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효율 계산할 때 여러분들 단위가 얘는 없거나 또는 퍼센트로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인데요? 라고 하게 되면 입력과 출력의 단위가 어떻다? 같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출력의 단위가 와트였으면 입력의 단위도 와트여야겠죠. 그죠? 자, 그리고 전동기 입장에서 입력 측은 뭐가 되냐면 요쪽이 된다고요. 요쪽이. 자, 그러면 입력은 제가 이렇게 구해도 되겠네요. 이렇게요. VI로.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죠? 왜? 인가되는 전압이 뭔데요? V고 여기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가 뭡니까? I니까요. 자, 이거를 VI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이타는 이때 입력이 VI라고 했으니까 V 자체가 얼마? 220이고요. 자, 그 다음 곱하기 전부하시 입력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부하시 부하전류도 넣어줘야겠죠. 그죠? 아니면 전부하시 공급전류라고 해도 되죠. 그죠? 얘가 문제에서 40이라고 나왔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분해. 자, 여러분들이 구한 출력 8.44. 자, 곱하기 100%.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왜 안 되는데요? 라고 하게 되면 자, 여러분들 요거 계산하시면 요거 단위가 뭘까요? 이거 와트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구한 건 뭔데요? 킬로와트거든요. 그러면 이거 단위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다고요. 그래서 자, 애초에 구하실 때 여러분들 얘가 킬로와트로 놓고 싶으면 얘도 뭘로 만들어줘야 된다? 킬로와트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와트로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도 와트로 계산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와트로 계산할게요. 그래서 분자에다가 10의 3승 곱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 몇 퍼센트가 나오느냐? 95.91이 나온다네요. 자, 그래서 단위 주의하셔라 이 말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번에서 뭐 구하라고 하냐면 보통 이제 3번 문제를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자, 전부하시 회전 속도를 구하세요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한테 준 조건이 뭐냐면 일단 자, 문제를 쭈루룩 읽다가 갑자기 세 번째 줄에 이런 조건을 줬죠. 보통 우리 분권 전동기 문제 줄 때 이런 거 좀 잘 안 주거든요. 무부하시 공급 전류. 그 다음에 자, 밑에 잘 보시게 되면 무부하시 회전 속도가 1800rpm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봅니다, 여러분들. 부하가 걸려져 있을 때랑 부하가 걸려져 있지 않을 때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공급 전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공급 전류의 차이가 있다는 소리 자체는 뭐도 차이가 나느냐? 전압 강화도 차이가 나거든요. 왜 그런데요? 라고 하게 되면 자, 아까 우리 1번 문제 풀 때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풀었으니까 기억해야겠죠. 그죠? 자, 우리 전기자 전류라고 하는 여러분 아니다. 요걸 쓰겠습니다. 자, 공급 전류 I는 전기자 전류에다가 더하기 뭐를 한 거랑 같다? IF를 한 거랑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잘 봅니다, 여러분들. 공급 전류에 따라서 제가 아까 뭐가 달라진댔죠? 전압가가 달라진댔거든요. 그럼 전압가가 뭔데요? 라고 하게 되면 아까 우리 기전력 계산하실 때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했다 안 합니까? 맞죠? 그래서 이 IARA가 뭐였는데요? 전기자 정에서 일하는 전압강화였죠. 그죠? 자, 그럼 전압강화가 왜 달라집니까? 라고 하게 되면 공급 전류에 따라서 전기자 전류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분권 같은 경우에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게 되면 공급 전류 달라지면 계좌 전류가 안 달라지나요? 예, 이 계좌 전류는 변함없습니다. 왜 변함없는데요? 라고 하게 되면 요건 조건이 붙거든요. 자, 어떤 조건이 있냐면 인가된 전압이 일정할 때 이게 또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자, 지금 혹시 문제에서 뭐 전압이 바뀌었다는 조건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렇죠? 없으니까 자, 우리 아까 계좌 전류 계산하던 거 한번 잘 볼까요? 계좌 전류 IF는 RF분의 뭐가 됩니까? V가 되죠. 그죠? 자, 근데 인가 전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얘는 일정하다는 소리겠죠. 그죠? 뭐 부하가 있을 때든 없을 때든 얘는 일정하다. 자, 그리고 요 저항이 무슨 저항인데요? 계좌 저항이거든요. 근데 이 계좌 저항이 어디에 존재하는 저항이냐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계좌 코일 또는 계좌 권선에 존재하는 저항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발전기든 전동기든 한번 만들게 되면요. 우리가 뭐 전기자 부분이든 계좌 부분이든 코일에 수정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들 뭐 발전기 뜯어가지고 코일 다시 감아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코일 자체, 즉 권선 자체는 한 번 만들지 못했다?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계좌 저항도 한 번 만들면 항상 값이 어떻다? 일정하다 이 소리거든요. 네. 자, 그러면 분모 분자 다 일정하니까 이때 계좌 전류도 어떻다? 일정하다. 요거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부하가 있든지 부하가 없든지 전압의 변화만 없으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일정합니다, 무조건.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공급 전류에 따라서 뭐만 바뀐다는 소리죠? 전기자 전류만 바뀐다. 자, 그러면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뭐가 바뀌죠? 전압 강화가 바뀌겠죠, 그죠? 그럼 전압 강화에 의해서 뭐가 바뀔까요? 예, 기전력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무부하시, 즉 부하가 없을 때랑 부하가 있을 때랑은 뭐가 차이가 난다? 기전력의 차이가 나겠구나 라는 거. 자, 그러면 요거를 보고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기전력의 차이가 있다는 소리는 당연히 속도도 차이가 날 겁니다. 아시겠죠? 왜 속도가 차이 나는데요? 라고 하게 되면 자, 여러분들 필기 때 배웠던 E는 K by N이라고 하는 요 식이 기억나실 겁니다. 자, 우리 기전력과 속도는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아닙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네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전력과 속도는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 자, 그리고 자, 아까 제가 뭐 했습니까? 무부하 시일 때랑 부하를 걸었을 때랑 뭐가 달라진댔죠? 기전력이 달라진댔죠, 그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속도도 어떻게 된다? 차이가 있겠다. 그래서 무부하 시 속도랑 부하를 걸었을 때 속도는 차이가 있다. 자, 그럼 기전력과 속도는 비례관계라고 했으니까 무슨 식 쓸 거냐면 제가 비례식을 쓸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비례식을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세울게요. 자, 무부하 시 기전력과 당연히 뭐가 비례일 거냐면 무부하 시 회전 속도가 당연히 비례관계겠죠, 그죠? 무부하 시 기전력, 무부하 시 속도. 자, 요거는 자, 부하를 걸었을 때 전부하 시 기전력, 그다음에 전부하 시 회전 속도. 이놈이 비례관계일 거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도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한테 아까 뭐 구하라고 했냐면 이때 전부하 시 회전 속도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전부하 시 회전 속도는 제가 여기다 썼거든요.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세 값들을 다 알아야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 일단 먼저 넣어 봅시다. 자, 얘는 전부하 시 기전력이라고 했거든요. 자, 전부하 시 기전력 우리가 앞에서 구해봤습니다. 217.67이라고. 아까 출력 계산할 때. 예.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 무부하 시 회전 속도가 1800이라고 줬거든요. 네. 근데 자, 지금 우리가 모르는 값이 있죠? 뭐죠? 무부하 시 기전력. 자, 그러면 이 무부하 시 기전력 어떻게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했던 말 잊지 마시고, 자, 무부하 시 기전력은 일단 식은 똑같거든요. V-IA, RA.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부하가 있을 때랑 부하가 없을 때랑 뭐의 차이가 있다라고 했죠? 전기자 전류의 차이가 있다라고 했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거는 IA 다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문제에서 조건을 어떻게 줬냐면 자, 무부하 시 공급 전류가 얼마로? 4A로 줬거든요. 4A. 자, 그러면 IA 다시 즉 무부하 시 전기자 전류는요. 무부하 시 공급 전류, 요거 I-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뭐를 뺀 값? 당연히 계좌 전류를 뺀 값입니다. 자, 아까 계좌 전류는 부하가 걸려져 있든지 없든지 전압만 변화 없으면 얘도 안 바뀐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구해봤던 계좌 전류의 값이 얼마입니까? 1.2입니다. 1.2. 1.22. 자, 그 다음에 무부하 시 공급 전류가 얼마라고요? 4A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4 빼기 1.2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부하 시 전기자 전류를 구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당연히 2.78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제 말대로 부하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뭐가 차이가 난다? 지금 전기자 전류 차이 나네요, 그죠? 자, 그러면 무부하 시 기전력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인가된 전압, 이러면 바뀜이 없으니까 220 그대로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무부하 시 전기자 전류 2.78에다가 자, 전기자 저항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이거는 계좌 저항이랑 똑같습니다. 전기자 저항은 어디에 존재하는 거냐면 전기자 권선에 존재하는 저항이거든요. 근데 얘도 한 번 만들어지면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요. 자, 그래서 아까 전기자 저항이 0.06이라고 주어졌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19.83이 나온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부와 시 회전 속도를 구하기 위한 요 세 값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비례식이니까 여러분들 내항 외항끼리 곱한 것들은 같다라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러면 내항부터 한번 계산하면 내항은 1800 곱하기 217.67이고요. 외항 같은 경우에는 219.83에다가 n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게 n이니까 n은 219.83 요놈이 넘어가게 되면 요거분에 1800 곱하기 217.67 자,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시면 1782.31이 나온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단위는 RPM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3번 문제가 일단은 조금 어려웠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한 내용 까먹지 마시고 이렇게 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전부와 시 토크를 구하세요. 단위가 뉴턴 메타네요.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뉴턴 메타인 토크 구해봤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계산 공식은 이렇게 쓰자 했었죠. 자, 토크는 0.975 곱하기 9.8 자, 곱하기 n분의 p. 자, 근데 우리가 구하는 토크 자체가 전부와 시 토크니까 이때 회전 속도도 전부와 시, 출력도 전부와 시입니다. 자, 근데 이 두 개는 우리가 미리 구해봤거든요. 어디서? 1번하고 3번에서 구해봤죠. 그죠? 전부와 시 출력, 전부와 시 회전 속도. 자, 그래서 이거 구한값 그대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0.975 곱하기 9.8 곱하기 전부와 시 회전 속도가 얼마였냐면 1782.31. 자, 그 다음에 요거분에 자, P라고 하는 출력값이 얼마냐면 8.44kW죠. 자,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들 8.44 그대로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왜? 출력의 기본적인 단위 뭘 했습니까? 와트를 했습니다. 와트. 자, 곱하기 10의 3승.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가 45.25가 나온다네요. 자, 그래서 당연히 이 단위는 뉴턴 메타. 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